안녕하세요. 오늘도 진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보를 짤막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보는 우리 학생들이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취업 지원 사업이 있어서 안내드리고 광고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이 다양한 미래의 삶이 있을 텐데요. 취업, 지역사회 적응, 독립생활, 가정생활 등등 여러의 삶들이 있을 텐데 이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진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앞서서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몇 편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영상들을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 되게 좋은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부모님들께 좋은 진로 정보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 나가고자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졸업 후에 성인기의 삶에 그 삶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학교에서 그리고 졸업하는 그 순간 또 졸업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전달 드릴 내용은요, 안내인데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이전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들에게 워크투게더라는 사업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지원한 선발된 참여자에게 취업 지원 교육도 시켜주고 견학도 또 평가도,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에는 그 평가를 통해서 업체와 매칭해서 취업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워크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 예전에는 그렇게만 지원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전공과 학생까지 모두 대상으로 해서 일정 정도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게 광고, 공단에서 온 광고를 좀 보시면요. 2021년 경기 지역본부 장애학생 취업 지원 사업 안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구 워크투게더 센터, 워크투게더 사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장애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취업을 위하여 구직기술 및 취업 자신감 향상 등 개별 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학생들을 데리고 한 3, 4년 전, 4, 5년 전에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런 순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참여자를 선정을 합니다. 신청한 모든 인원이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해진 예산이나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을 선정해가지고 참여자를 선정해서 선정된 인원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적은 인원은 아닌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주요 서비스로는 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 및 평가를 진행해주고, 전 이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과 평가, 저도 이제 학교에서 상담과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공단을 통해서 직접 상담과 평가를 받아보면 공단에서 취업을 이제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와 또 이후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평가 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상담과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무 체험과 현장 견학을 이 아래 이제 제시되어 있는 이런 기관들의 직무 체험과 현장 견학을 학기 중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코칭해주는 그런 역할들, 이런 프로그램을 좀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나중에 그 취업을 위한 현장 평가, 그리고 일 배움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도 이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진로에 대한, 취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다음 그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모집 안내문을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은 총 380명, 경기도에서 380명 모집하고 있고요. 이제 경기도 중에서 안산, 광명, 안양, 시은, 군포, 의왕, 과천, 수원, 화성, 오산, 이제 경기 남부권을 대상으로 380명, 이제 수원지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80명 정도 인원을 선발하고요. 참여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공과 재학생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쭉 보시면 되고요. 그 신청 방법은 개별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아마 저희 학교에서도 담당 선생님이 정해지시면 담당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하실 거예요. 그럼 담임 선생님께 신청을 하시면 담당 선생님이 학교 인원을 총 취합해서 그렇게 일괄 신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안내하시면,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었구나, 진로상담 교사였던 신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좋은 사업,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다니면서 취업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고, 견학도 갈 수 있고, 실습도 할 수 있고, 또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공단에 이제 등록이 되어져서 어쨌든 공단에 계시는 그 담당자께서 어쨌든 평가해보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을 매칭할 때, 이 업체에는 내가 알았던 이 친구를 이렇게 그 매칭하면 좋겠구나, 이런 판단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다가 담임 선생님의 그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취업 지원 사업,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하는 이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진로나 취업 정보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배워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전에 담임을 할 때도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딱 질문을 하시면, 네,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또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만 드렸지, 이건 이거다, 이건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제 나름의 정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더 광범위하고요. 또 학생들마다 장애의 특성과 또 목표, 또 삶, 또 가정 그 상황,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어떤 이런 연구 결과물도 좀 찾아보고, 그런 연구 결과 증거에 좀 기반해 가지고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좀 보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기술, 미래 삶을 위해 필요한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그 고용된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기술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러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진로,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 기술들을 교육하고, 또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서 이러한 기술들, 근데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생활 속에 다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미래의 삶을 위해서 함께 같이 가르치고
배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 미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기술, 필요 상위 기술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미래 삶을 위한 기술 3가지 대표 기술. 첫 번째는 일상생활 기술, 두 번째는 자기결정 기술, 세 번째는 기초학습 기술. 이렇게 크게 상위 기술 3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저도 연구 결과를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기술에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신체적, 지적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공부만 막 시킨다고, 또는 이제 학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책을 통한 교육만 시킨다고 신체 능력, 지적 능력에서 굉장히 이렇게 발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신체적 지적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이런 준비, 이런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술이 바로 일상생활 기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 기술, 우리 생활 속에 다 쓰는 기술들이죠. 의사소통 기술, 자기관리 기술, 건강관리 및 유지 기술, 재정관리 기술, 음식 준비와 청소하기 기술, 지역사회의 이동성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이 일상생활 기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은요, 자기결정 기술입니다. 웨메이어드라는 사람과 가너라는 사람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지적 능력보다는 선택의 기회가 자기결정과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고, 이런 지적장애 교육이라는 책의 연구 결과로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 능력보다는 선택의 기회를 가져봤는지, 선택의 기회가 생활 속에서 계속 있는지 없는지가 이 자기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기결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자기결정 기술은 선택의 기회를 통해서 형성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결정 기술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선택기술, 자기용어, 지원망 구성기술, 지역사회 활용, 사회성 기술, 협력기술, 스트레스 해소 기술, 이런 좀 이제 용어들이어서 전문 용어들이어서 조금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영역, 자기결정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필요 상위 기술이요, 기초학습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우리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읽기 쓰기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지도하고 계신데요. 이 기초학습 기술이 모든 것에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들어가고, 이 기술을 통해서 일상생활 기술이나 자기결정 기술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세마기, 이 기초학습 기술이 필요기술, 미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기술 상위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한번 이제 그 상위 기술 3가지를 3가지 중에 기초학습 기술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일상생활 기술과 자기결정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면요, 일상생활 기술을 이제 기능적 생활 기술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기능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기술들, 그래서 인간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생활 기술이다. 하지만 장애 학생의 특성이나 장애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완전히 수행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지원이 정말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기술들의 장애 학생이 이 기술들을 수행하는데 다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전부 이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큰 틀로 다 제시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술을 좀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정기술, 하위 영역으로 가정기술을 들 수 있는데요.
가정생활에서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요리 및 식탁 준비, 세탁 및 옷 정리하기, 이런 기술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성인기의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안 청소 및 정리정돈하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담임을 좀 이렇게 여러 번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딱 왔는데 그 빗자루를 가지고 쓰레바지에 쓰레기를 쓸어 담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집안 청소 및 정리정돈하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옷매무새 정리하거나 자기의 양말이나 신발을 찾아 신는 등의 이런 기술들, 뭐 더 세세한 기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시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거와 비슷한 기술들, 비슷한 유형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매무새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자기 양말이나 신발을 찾아 신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자기 물건 관리를 잘하기. 자기 물건 관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상에 있는 책들이나 사물함 이렇게 보면 다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물건 관리 잘하기. 그리고 하루 양치질, 세수, 머리 감기나 샤워, 이런 자기 관리,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기술들. 그리고 가정 내에서 고장난 물품을 간단하게 수리하거나 건전지를 교체하는 기술들. 이게 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독립적으로 독립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더라고요. 간단하게 고장난 건데 고장났을 때마다 무슨 기사님을 출장해서 부르기는 어렵고, 근데 꼭 지금 이걸 쓰지 않으면 TV를 못 본다거나 컴퓨터를 못 켠다거나 전자레인지를 못 돌린다거나, 전자레인지가 안 되는 이유는 콘센트에 있는 스위치를 안 올린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기술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가정생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시드리는 건 어쨌든 전체적인 걸 좀 제시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더 세세한 생활 속에 있는 기술도 계속 추가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생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 일상생활기 중에 두 번째 기술, 두 번째 하위 기술로 지역사회 활용 기술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할 때 보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기술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공공교통수단 활용하기. 자신의 장애 특성에 따라서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모니코를 이용할 수도 있고,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전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공공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인기 삶에 필요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제 예시로 제가 하나만 들었는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기술, 뭐 신호등을 보는 기술,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만 하나로 들었는데요. 이런 기술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슈퍼마켓 혹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기술. 이것도 저희 이제 자유학년제나 체험학습에 꼭 넣는 기술입니다. 무엇을 구매하는 기술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 계산하는 걸 중점으로 저희가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산하는 건 요즘에 굳이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물론 계산하면 굉장히 좋고 계산을 해야겠지만, 계산이 어려우면 카드 또는 금액을 내면 다 그 이제 캐셔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해주시기 때문에 구매, 내가 원하는 걸 찾고 그걸 가지고 가서 계산대에 올리고 돈을 내고 또는 카드를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기술들,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병원, 은행, 세탁소 등 뭐 다양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서비스 시설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이 있으면 우리 집을 반경으로 내가 이용해야 될 서비스들, 그 서비스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제 기술이 바로 날씨에 적합한 옷 입기인데요. 여름에도 뭐 두꺼운 점퍼를 입는다거나 뭐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적합한 옷을 입는 기술도 나중에 혼자 독립생활하거나 성인기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지역사회 활용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활용 기술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지역사회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 그래서 저희 중학교 1학년 지금 교육과정과 수업을 저희가 운영해가는 과정에 이 지역사회 적응이라는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기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애 학생이 집이 아닌 지역사회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이 지역사회를 이용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 활용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이 기술들을 교육해 나가고 가르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기술들을 염두에 놓으시고 수업이나 교과 내용을 연계해 나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는 이제 고용 기술일 것 같습니다. 뒤에 취업 기술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 또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이 고용 기술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부분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급여 명세서 정확히 읽고 이해하기, 뭐 작업장 관련 공지된 규칙을 정확히 따르기, 규칙 지키기, 뭐 또 지시사항 따르기, 문서를 이제 보고 뭐 지시를 이해하는 거, 또 안전하게 무엇인가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할 때 그 지시를 긍정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됐을 때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그런 기술들, 이제 고용기술이라는 명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재정계획 및 소비기술이라고 하위기술 명칭을 이렇게 제가 제시했는데요. 돈 관련된 기술이죠. 이제 살면서 성인기에 돈을 안 쓰면서 또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벌면 또 버는 대로, 또 번 걸 또 소비하면 소비하는 대로, 저축하면 저축하는 대로 이 경제활동을 안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완전한 경제활동 또는 부분적인 경제활동 또는 어떤 도움을 받는 경제활동, 이런 여러 영역의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재정계획 소비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은행, 뭐 ATM 기계,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신용카드라는 것이 물론 이제 과도하게 우리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신용카드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매우 좋은 그런 전 도구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계산하고 또는 이럴 때 금액을 막 이렇게 숫자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신용카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는 기술들, 그리고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물건들의 가격을 읽고 비교하는 기술,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게 비싸고 어떤 게 저렴한지,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기술, 그리고 계산서, 밥을 먹거나 뭐 물건을 샀을 때 이제 빌지라고 하는 계산서를 보고 거기에 써있는 금액을 보고 지불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 범위에서 소비하기, 지출하기, 이제 그 절약하는 그런 개념이죠. 내가 가진 돈에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적절하게 그 구매, 지출하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을 재정계획 및 소비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삶에.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오락 및 여가 기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삶이 즐겁고 즐거운 삶을 통해서 새로운 그 에너지가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락 및 여가 기술인데요. 뭐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이거 되게 사실 제가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가정에서 부모님의 도움과 지원을 받고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 협력이라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해보려고 하면 되게 쉽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기술, 그리고 게임이나 이런 놀이를 할 때 적합한 규칙을 준수하기. 이 금을 밟으면 안 돼. 이 공은 저쪽으로만 던져서 넣는 거야. 이 판을 뒤집어서 빨간색을 만드는 거야. 이런 규칙들을 지켜서 같이 놀이를 즐기는, 그래서 그런 규칙 준수 기술. 그 다음에 여가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올바로 사용하기, 뭐 자전거라든가 다양한 여가활동들의 기술, 여가활동들의 그 도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기술들. 뭐 어떤 친구가 갑자기 뭐 수영을 굉장히 자기의 여가활동으로, 물놀이를 여가활동으로 갖게 되었고, 그 물놀이를 너무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거기서 많이 해소한다. 그럼 이제 그 물놀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가활동 중에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 예방 조치, 이런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잘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인데요. 건강과 안전 기술 이제 5번과 이제 연결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약 관련된 약을 이제 알맞게 복용량에 따라 정확히 읽고 따르기, 그리고 그걸 복용할 수 있는, 또 정해진 약의 개수 또는 정해진 약을 뭐 약국에서 처방되어 있는 봉투에 담긴 약을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을 구분해 먹는다든가, 이런 기술들 생활 속에 다 필요한 기술들이죠. 그리고 이제 온도계, 뭐 요즘에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온도 같은 것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온도, 뭐 폭염인지 뭐 한파인지, 또는 집에 있는 온도계를 보고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온도계를 바르게 보고 사용하는 기술들. 그리고 이제 음식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음식물을 보고 이건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냉동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이 성인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식을 사갖고 왔는데 오늘 먹고 남았는데 내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 보관 방법을 몰라가지고 다음날 상해서 못 먹는다든가, 아니면 상한 줄 모르고 먹었다가 배탈이 난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사용하는 기술. 가정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트에서 장을 봐갖고 오시면 우리 친구들에게 장 봐갖고 오신 그 물건들 이렇게 늘어놓으시고 이거 같이 정리해서 우리 보관해보자. 이건 냉장실, 이건 냉동실, 이건 실온 보관해도 되고,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화재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또 뭐 지진 대피, 뭐 화재 대피, 뭐 이런 기술들도 중요한 이 건강과 안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요런 그 연구 자료에서 제가 연구 논문에서 찾아가지고 발췌해서 한번 제시해 봐 드렸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개의 연구 논문에서 발췌한 건데요. 다양한 논문들에도 여러 기술도 제시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형태, 명칭과 뭐 하위 기술을 다른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이런 연구, 이런 자료에, 연구 결과에 어쨌든 증거 기반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로 나와져 있고, 이런 기술들이 성인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상생활 기술로 한번 제시해 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래의 삶을 위한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가르쳐야 될 기술의 두 번째로 자기결정 기술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기결정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요 근래의 특수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변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 학령기에 꼭 배워야 하는 기술이자,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교수학습법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빨리 제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기결정 기술, 말 그대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는 기술이겠죠. 그래서 이 결정 기술의 첫 번째, 자기 인식 기술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 필요와 심리적 필요, 나를 인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마른지 배가 고픈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것들, 이제 신체적 필요와 심리적 필요,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기술을 자기 인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자신의 능력과 흥미, 정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아는 그런 부분인데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찾으려고 이제 계속 학생들하고 물어보고,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니, 뭘 잘할 수 있는지, 또 해보고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지난 그 중학교 학생들 수업 시간에는 강점 찾기 활동했었거든요. 나의 강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자기인식 기술입니다. 그 외에 아래쪽에 있는데요. 뭐 신체적 자아, 뭐 내 키, 몸무게, 발 크기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 내 감정들,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고 뭐 언제 두려운 건지, 이런 그 자기 감정들을 느끼고 인식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내가 행동을 저질렀는데 그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내가 친구의 가방을 들어줬을 때 친구가 나에 대한 그 기대하는, 친구에게 기대하는 그런 결과, 또는 내가 나쁜 뭐 꽃병을 집어던지는 거라고 했는데 꽃병을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인식을 하고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자기 인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또 같이 한번 좋아하는 것 찾아보고, 또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기분과
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계속 이야기해가면서 가르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게 자기 인식 기술이 바로 자기 결정 기술의 첫 번째 제가 제시해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 기술의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선택 기술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선택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선택의 기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경험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 그래서 자기결정 기술 중에 두 번째가 선택의 기술입니다. 가능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결정들에 부분적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내가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기술이 두 번째 장애결정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옹호 기술인데요.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언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 근데 주장하는 데만 이제 막무가내로 떼쓰면 안 되겠죠. 이제 주장하는 기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할 때 적절히 반응하는 기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를 위한 적절한 몸짓, 자세, 얼굴 표정, 눈 맞춤. 내가 부당한 지금 처우를 받고 있는데 웃고 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표정과 자세, 눈 맞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의견과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걸 절충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기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막무가내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런 자기 옹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이요, 지원망 구성 기술이라고 제가 이제 기술했는데요. 신뢰받는 사람들로부터 정보 수집과 조언을 얻는 기술. 네, 그래서 뭐 선생님이나 또는 뭐 지역사회, 동네 이웃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여러 이제 신뢰받는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술. 근데 이게 되게 엄청 어려워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필요하고 물어볼 수 있는 궁금한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조언이 필요한데 그걸 먼저 선뜻 물어보거나 요구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수집과 조언을 얻는 기술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기술. 물론 도움을 다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 장애 학생들 특성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것이 지원망 구성 기술이라고 제가 하위 기술로 한번 제시해 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활용 기술을 들 수 있는데요. 아까 일상생활과 이어지는 기술입니다. 이래서 이런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 뭐 우체국, 미용실, 버스, 은행. 이제 그 다음 기술이 사회성 기술인데요. 또래관계, 또래관계, 친구들과 해서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같이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친구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또래관계. 그리고 학업, 공부를 수행하는데 어떤 지시를 경청하거나 규칙을 지키고 또 선생님이나 또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그걸 같이 잘 경청할 수 있는 기술, 또 대화하는 기술, 놀이 기술, 이런 것들 사회성 기술, 자기결정 기술 안에 이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협력 기술, 약속을 잘 지키고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근데 학교 생활 속에서 이것이 이제 꼭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배워져 갑니다. 친구와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아예 막는 것도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 정도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이 학생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주면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갈등을 해결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기술,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 입장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교육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협력의 기술로 자기결정 기술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해소 기술도 자기결정 기술 중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근데 친구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실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는 행동인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해서 스트레스 인식 기술, 또 그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기술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가 생활 이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결정 기술들에서 제가 빠르게 쭉쭉쭉 소개 한번 드렸는데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기결정 기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생활 속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학교 생활에서도 이제 학교 교과 수업 시간도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계속 교육되어져야 우리 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성인기 삶에 그 독립적인 생활 또는 지역사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큰 상해 기술 큰 상해 기술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제가 나눴다고 했었는데, 일상생활 기술과 취업 관련된 이제 취업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 결과들에서 제가 한번 조금씩 발췌해봤어요. 우리 장애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성공하는데, 고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가 막 조사들을 여러 그 연구 결과에서 해놨더라고요. 그 취업을 담당했던 선생님들의 그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는 연구 결과도 있고, 실제 이제 취업한 그 취업 장애인들이 취업을 어떻게 성공했었는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용을 유지하는데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조금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첫 번째, 이 지적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학술지에 게재된 그 내용인데요. 지적장애인의 직업기술 능력이 중요한 취업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이게 직업기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업전환 프로그램,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 제공 시 고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 직무수행, 직업 관련 태도 등이 포함된 직업적응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적응 기술, 이 직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취업하는데 이제 뭐 당연한 거긴 하겠죠. 그래서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들. 그래서 아래 좀 두 번째로 내려와 보시면요.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가 낮을수록 교통수단 이용 가능 정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 기술, 그래서 일상생활 기술들을 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낮을수록 교통수단,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수단 이용 가능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라고 요 연구 결과, 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 기술을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생활 속에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해서 계속 교육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대중교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 교육은 뭐 부분적으로든 도움을 제공해서 하든 계속 이 교통수단 이용하는 이용 가능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발달장애인 취업 성공 및 저해 요인 연구라고 되어져 있는 이 연구 결과에서는요, 발달장애인의 취업 성공 요인으로 건강 상태, 의사소통 정도, 자격증 보유, 전문 분야 기술, 취업에 대한 가족 지지 정도, 일상생활 전반적 만족도, 이제 심리적 안정 정도, 그리고 공공기관을 통한 구직 등록, 그러니까 이제 개인보다는 공단을 통해서,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구직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매칭돼서 취업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아는 지인을 통한 구직, 이런 요인으로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도출되었다고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사소통 정도. 그래서 의사소통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보유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했는데, 자격증이 굉장히 따기 어렵잖아요. 근데 자격증이 따기 쉬운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 보면 제가 쭉 다 할 수 없어서 말씀은 여기다 제시하고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그 자격증이 취업 직업을 갖는 것과는 관련이 있지만 그 직업과는 관련이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바리스타 자격증, 뭐 한글 워드 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들을 취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땄는데, 취업을 성공하는 데는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막상 성공한 직업엔 이 자격증과는 관련이 없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 직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딸 수 있는 쉬운 자격증들, 사실 이걸 따는 자체로만으로도 성취감을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고, 또 그 자격증을 땄다는 것 자체가 이 학생이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 분야 기술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겠죠. 사실 근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분야 기술도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제 가족의 지지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요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지원과 또는 가족들의 지원을 통한 취업 성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어쨌든 생활에서 전반적 만족도를 가지고 심리적 안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요인으로 이 연구에서는 꼽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 연구에 가보시면요, 동료 근로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동료 근로자들은 지적장애인의 고용 유지 요인 중 직업생활 및 행동 태도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실제 같이 근로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들은 취업을 성공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고 직업생활 및 행동 태도 측면,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리고 지킬 걸 지키고 배려할 건 배려하고, 이런 능력들,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 연구 결과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학생들의 취업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 및 조직 적응력, 자격증 유무, 장애의 정도, 건강 상태, 경험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여러 조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연구 논문에는 기술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겹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업생활과 태도,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건강, 일상생활 기술, 직업 기술이 아니고 이러한 대인관계, 그리고 건강상태, 일상생활 기술 등이 취업과 고용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기술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무엇인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문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술 이전에 이러한 일상생활 기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과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자신의 건강, 이것이 굉장히 취업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걸 한번 보시면요, 학생들의 취업 후에 지역사회 활용, 여가활동, 청결 유지, 재정관리 등의 일상생활 기술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기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책임감 있는 행동 기르기, 대인관계 기술, 독립성, 자기결정 기술과 관련된 개인 사회적 기술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업 기술보다 이런 기술도 중요한데, 이런 기술들의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기술 교육들이 미래의 삶을 위한, 성인기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이 기술들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이 기술들에서 알고 함께 교육을 해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고, 그 성인기 미래의 삶에 학생들이 지역사회나 자신의 위치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과 태도, 과잉보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생활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딱 들어오셨을 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보호하시거나 이제 과잉 보호하시기보다는 조금 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생활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되지 않더라도 그걸 선택해보고 결정해보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 지적장애 학생의 취업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주요 기술 관련 특수교사 인식이라는 이 연구 그 학술지의 그 논문에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빠르게 한번 설명 쭉 드렸었는데요. 무슨 영상으로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드리는 거여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학생의 미래의 삶, 이 진로를 위해서 또는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함께 교육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기술들이.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계시면서 생활 속에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해보고 또는 안 될 때는 가르쳐 주시고 또 선택해보고 결정해보고 실제 해보고 또는 때로는 실패해보고 그러한 경험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진로 그 관련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후에 좀 안산에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장애인 진로 그 현황 그 진로 방법 이거에 대해서 제시했던 영상에서 나왔던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좀 하나씩 찾아가서 그 기관들의 프로그램과 그 기관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취업이 가능한 업체에 가서 그 취업을 하고 있는 친구나 또는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영상을 한번 이후에 올릴 예정입니다. 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성인기에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취업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뭐 낱낱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실제 그 기관에 찾아가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영상이 찍어지고 편집되는 대로 바로 학기 중에 계속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로 정보 제공 드리고 또 학생 평가도 하고 추후에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학부모 상담 때 학부모님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